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 소소관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손한명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상수도 공급 확대를 보시면은요, 해수 담수화 사업 추진도 뭐 그때도 보고도 하셨고 이제 진행을 이제 예정 중에 있어요. 아무래도 원인이 이제 뭐 인구 급증에 따른 이제 수요에 비해 이제 부족한 공급량이 예상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뭄 같은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없죠. 온배수 해수 재이용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 필요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옆 나라에서 이제 그 오염수를 이제 방수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언론에도 그렇고 이제 지역 커뮤니티도 그렇고 이제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이제 여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괴담들까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좀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을 쓰시는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파일럿 프렌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올 7월서부터 한 내년 7월까지 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운영해서 일일 한 5톤 정도를 생산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탁도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질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한 50일중 수질 측정을 할 주 1회 정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쭉 한 1년치를 갖고 그걸 갖고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그걸 갖고 저 시민들께 이제 홍보하고 또 그 프린트 가는 과정도 이제 또 시민들 이제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세세적인 것부터 좀 준비를 해나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은 좀 좋은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없으면 이 사업은 좀 나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소규모 플랜트에 나오는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할 거고요. 그 데이터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 7, 8개월 정도 지나면은 저희가 그쪽에다 홍보관도 하나 좀 만들고 여러 가지 안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뭐 대행 업체에다가 홍보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사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일단 산건위에 먼저 보고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추진 실적 및 계획 보면 이제 28년도 12월 달에 이제 해수담수 시설 운영 가동이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기간이 이제 한 5년 정도 남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슈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불안해하는 시민분들이 이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제 집행부의 이제 역할이 당연히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병입 수돗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업소에서 이 병입 수돗물 담당은 어디로 되어 있으시죠? 저희 수질 관리팀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지금 그 병입 수돗물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들어가는 한해 예산은 얼마 정도 되시죠? 현재까지 한 6만 6천 병 정도 좀 생산을 했고요. 1년 정도 계산해 보면은 한 2천 한 9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구입비, 병 마개, 뭐 박스 그리고 그런 형태로 해서
3천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마다 지금 책정이 되어 있으시죠? 그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매년. 네. 재료비로만 들어가고요. 나머지 비용은 인건비라는 거는 직원이 직접 생산합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사업인 거 맞죠?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또 그렇고요. 홍보 차원에서 예, 홍보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홍보도 결국엔 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 시민 넓게 대상으로 보면, 하는 거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좀 우리가 좀 자료를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 여기 뭐 감사 자료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사업 설명서 그리고 뭐 이게 특별하게 예산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을 찾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자료가 나와 있으면은 저도 이제 보고 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예산에도 뭐 재료비로만 해당이 되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좀 그 바꿔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사실은 이게 분리가 돼 있었었는데 예산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것도 합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병입수돗물 이름이 평택이 물입니다, 맞죠? 네, 정확히 언제부터 이 병입수돗물 시작이 됐죠? 지금 생산 10년 이상 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병에 대한 모양은 지금 한 3번 정도 바뀐 거고요. 그 평택이 물 전에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네, 2006년도에 이제 슈퍼워터라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2010년에 이제 평택의 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뀐 이유가 보면은 수질이 깨끗한 진이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돗물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시기에 지금 평택의 물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이제 13년 정도 되었어요. 인식 개선이 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지표라던가 네, 여기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그쵸. 개념 자체가 뭐 홍보용이다 보니까 물 공급하는 차원만 생각했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그쵸.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개선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냥 그러니까 배부만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꾸준한 이제 뭐 피드백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선에 대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선에 대한 이제 노력이 있어야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수돗물에 대해서도 신뢰를 좀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사는 봤어요. 그 지역에서 하는 뭐 행사에 이제 가서 그런 평택의 물을 이제 시민분들한테 이제 배부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좀 아쉬웠던 건 뭐냐?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받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뭐 선호도 조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배부만 하는 거죠.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전혀 피드백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이 시민분들이 이거 받았을 때 그냥 그냥 단순 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수돗물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민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제공 수돗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사업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지 그런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좀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전국의 그
병입 수돗물 생산을 하는 이제 지자체 이제 네이밍들 보면은 뭐 이제 대구에는 뭐 청라수 같은 것도 있고, 김해에는 찬세미, 양평에는 물맑은 양평수, 뭐 대전도 있고 여러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 지자체는 인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해가지고 그 하늘수라는 네이밍으로 이제 새롭게 바뀌었어요. 저 뒤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자료를 스크린에다가 띄워놨거든요. 딱 보시기에도 참 이 브랜딩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폰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B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캐치를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병 디자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뭐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물압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물압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바틀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적용을 하느냐, 이걸 봤었을 때 딱 드는 생각은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일반 수돗물이 담겨 있지만은 딱 봤었을 때는 이거는 생수에서도 상당히 고급진 생수라는 그런 인식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이거 받아왔어요. 평택유물 이제 물압배를 받아왔는데, 문제점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글쎄요, 너무 밋밋해요. 너무 밋밋하고, 그리고 세로로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상당히 디자인 쪽에서는 마이너스라는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미 지금 생산이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상관없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만드실 때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평택시에서 평택 전용 서체를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이 서체도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서 우리 시만의 이제 고유한 특징이 있는 그런 이제 병이 그 수돗물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이번에 3월달에 이제 그 인천시에서 이렇게 새로 싹 다 리뉴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선포식까지 다 했습니다. 브랜드 선포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증 같은 경우에도 그 ISO 22000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이제 국제 인증까지 이제 취득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대대적인 이제 그 홍보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하자면 우리 시에도 물론 그런 검증하는 것들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글쎄요, 우리 시도 이거 못하리라는 법은 없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예, 좀 주신 말씀 감사히 하고요. 저희도 뭐 거기까지 깊게 사실 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생각 끝나고 나면 한번 고민해보고 전체적으로 사업 방향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 저번에 그 일이 한번 터졌어요. 아시죠? 그 네네. 깔따구 네. 그 관련돼 가지고 그쪽 이제 일대가 완전히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지 자체는 이제 혁신을 가치로 내세워서 이제 전면적으로 싹 다 바꾸고, 그런 이제 새로운 브랜드 만들고 슬로건 만들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거에 대해서 시민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 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시민분들이 그런 그 수돗물을 걱정 없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다양한 이제 홍보 활동을 해가지고 시민분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거기 관련된 거 음용 동참을 하는 뭐 음용 서약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지금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5%밖에 안 됩니다. 네, OECD 국가들 평균인 51%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뭐 실태조사 환경부에서도 그때 21년도에 그 먹는 물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수돗물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원인들은 아무래도 수도관 노후로 인한 이제 이물질 유입 우려, 그리고 수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맛과 냄새로 인한 심리적 거부감이 주 원인입니다. 뭐 소장님께서도 그때 저희 미국 그때 같이 가보셔서도 알겠지만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이 있어요. 저도 유학 당시에 그 수돗물을 제대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아니면은 그 개인용 그 필터링 해주는 그런 그 휴대용 정수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수돗물을 넣으면 거기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줘서 마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집안 자체가 이제 화강암, 뭐 현무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정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 국가의 지역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상당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결국에는 시민분들은 수돗물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마시고 나서가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그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를 하실 수 있게 좀 그 많은 수질 관리도 그렇고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 그 상하수도 사업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개선을 하시겠죠. 개선을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평택의 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섹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어가 보면은 그냥 생산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 물 공급 사업에도 들어가면은 생산 시설만 소개만 되어 있지 어떠한 평택의 물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동영상 있잖아요. 홍보 동영상. 지금 몇 년 언제 그 제작된 거예요?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좀 거기도 시의 로고도 수정되기 전에 로고도 네, 다 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그 지금 바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라벨이 아닌 그 옛날 그 라벨이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조정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 담수화 사업과 연계를 또 하고요.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인 홍보 방안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각 분야별로 해서 관리 부분, 뭐 용역뿐만 아니라 각 이 수도가, 하수가 관리 실태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금 이 상하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의 이 신체로 보면은 좀 수도국과 같은 경우는 뭐 피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하수가는 또 소변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미지로 보면 조금 상반되지만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좀 언급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평택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전 세계 저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물 부족은 앞으로 예상된다고 지금 여기 7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잠깐 뭐 언급을 좀 잠깐 드리자면, 그럼 이제 향후 이 축에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화시켜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점점 뭐 한 2030년에 보면은 뭐 과부족량이 24,180 입방미터 톤으로 얘기할게요. 24,180톤. 그리고 35년도에는 35,340톤. 뭐 계속 이렇게 부족이 점점 과중화되는데
저희가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담수화 시설도 얘기를 하셨고 대비를 좀 해야 되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얼마 전에 이게 정부가 용인 남사읍에 300조 원이라는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이제 이 발표가 어떻게 보면 평택시가 되게 이게 또 관련성이 커요. 이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북부에 저희가 이제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일정 구역이 있죠. 예, 진위하고 안성천에 있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평택시는 좀 어떤 방향성이나 대처를 갖고 있나요? 예,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예. 저희는 일단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지금 뭐 해제든 아니면 축소든 이제 요구할 거는 분명한 거고요. 그럼 저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크게 이제 먼저 우리 평택구 수질 개선이 이제 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평택시도 이제 수돗물이 이제 많이 이제 생활용수가 부족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렵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한 대책을 저희한테 먼저 주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계획을 잡겠다. 그게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대책안을 준다고 하면 만약에 시민들이 공감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 집행부나 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검토해보고 어떤 게 우리 진짜 저기 앞으로 100년 대계 평택시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거기에 대한 확실히 쓴다 그러면 그 기준을 잡고 나서 그 부분을 갖고 시민께 홍보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같이 구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거를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네네. 거고요. 어떤 안이 좋은 안이 있거나 뭐 어떤 경우의 수가 있더라도 시민들이 반대하면 또 그건 의미가 없는 거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또 더구나 물하고 관련된 거고 또 환경하고 관련돼 있고 수질 오염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잘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나중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이 안이 나오면 잘 좀 시민의 의견을 좀 다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만 또 잠깐 얘기 드릴게요. 이 청사가 이전을 했잖아요. 네네. 네. 청사를 이전했는데 거기 전에 거기 뭐 명칭 뭐 얘기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거기 BIC라는 건물 거기에서 아마 쓰고 있었을 거예요. 기존 청사가. 네네. 예. 지금은 어디로 이전해 가신 그 거예요? 앞에 IBK 이제 기업은행이 위치한 거기 이제 패밀리 타운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7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보증금하고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보증금이 이제 한 4억 4천에 310만 원 월 임대료에 관리비 186만 5천 원 정도로 돼 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쓰고 있었을 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옮겨가신 데 보면은 면적은 아마 전용 면적은 별 차이가 없어요. 기존이 이제 1210제곱미터인가 그렇고 옮겨가신 데가 1180 제곱미터인 것 같아요. 예, 합산. 그건 그 크게 뭐 상이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보증금은 또 2억 5천만 원에 임대료는 660만 원이에요. 네네. 관리비는 한 44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들어가죠. 월. 네네. 근데 이제 이 조건이 좀 상이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아마 나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쪽에서 이제 협의를 했을 때 뭐 불가피하게 이제 이전하는 경우가 생겨서 발생이 돼가지고 이전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이제 손해보상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주셨어요. 얼마 저희가 받았죠? 혹시? 9억 9,352만 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은 저 시설비에서 건축, 뭐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공상비 해가지고 뭐 한 6억 5,500만 원 정도 받으신 것 같고 집기료, 간판, 뭐 기타 등등 해서 내부 뭐 파티션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상당 받은 것 같고요. 그 향후 소유액 해가지고 수수료 등 해가지고 이사 및 중개 수수료 등 해가지고 1억 2,500을 받았어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 보면은 아까 보면은 이사하는 용역비가 한 3,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3,400 한 9,500 정도는 뭐가 들어간 거죠?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전 보상비에서 저희가 그 올해 그 청사 이전에는 소유 사업비가 7억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그 청사 이전 보상금이 이제 9억 800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 BYC 청사 보증금 입찰 저 청사 보증금 4억 4천 BYC에서 받은 거 하고 해가지고 총 물가 상승률에서 9억 9천 3백을 받았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시설비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이전에 따른 시설비가 이제 7억 7백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되는 소유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거 보면은 수수료 아까 얘기했던 시설비는 한 6억 5,500 정도 들어갔어요. 그 집기료는 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럼 한 7억 5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1억 2,500 중에 수수료 등 해가지고 이사 및 중개 수수료 등 이렇게 해서 기재를 내용을 주셨는데 이 이사 용역비는 3,400만 원 들어갔어요. 3,400만 원. 이 네, 자료에. 맞습니다. 예. 그럼 한 이제 9천만 원 정도가 이제 중개 수수료하고 그 등이 이제 어느 정도 됐나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거기가 근생 용지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사무실이 들어가는 사무실 시설 용지로 업무 시설 용지로 바꾸는 그 용도 비용 외에는 별도로 이제 저희가 이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만 제공한 거지 그 외에 더 추가되는 공사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되는 공사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돈이 금액이 이제 집행된 거를 여기 적어 놓으신 거를 제가 보고 좀 얘기 드리는 건데 그 용도 변경이 들어간 비용이 그래도 상당하더라고요. 이 시청에서 하는 건데 이 용역을 줘서 맡겼어요. 그 용도 네, 변경을.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근데 원래 이 기본적으로 이 건축 같은 게 이제 이 공공에서 협의하고 할 때 거의 대부분 건축 설계 사무소에다가 기본적으로 막 그림만 그려서 기본 도장만 찍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 비용도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발생된 거 지불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저희가 이 금액이 5년 정도 지금 한 저기 계약을 여기다 한 게 지금 보면은 28년 1월 30일 60개월로 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한 5년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기존에 있던 그 청사보다 이 신청사로 옮겨온 게 거의 한 500만 원, 한 4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꼭 이렇게 비싼 데 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었나?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좀 여쭤보려고. 예, 그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청사 문제는 그 회계과하고 이제 상의해서 이제 결정하게 된 건데요. 그 이전에 이제 그 BYC 이전할 때도 회계과에서 이제 주변 시세하고 판단을 해서 가장 이제 좀 접근성이 본청인 시청 자리 주변으로 접근성이 좋은 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또 저렴했고 그래서 이제 그 합리성이 효율성이 좋아서 그쪽 BYC로 그 18,000 지금 한 5천 원꼴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주변에 지금 저희가 시세 조사를 회계과하고 했을 때 이 한 7군데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패밀리 타운은 한 18,000원꼴 평당 가격이 있고 그 건너편에 길 건너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그 쌍둥이 빌딩은 지금 7층 규모인데 2층부터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을 임대하고 싶은 그 직원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거기를 그 건물주하고 접촉을 했는데 좀 가격 절충을 하면 2만 원 선이면 저희가 2만 5천 원 선이면 그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여기보다 현저히 좋고 해서 근데 시장 조사할 때 그 건물주가 2층 이상 3층부터는 4만 원을 달라 그러고 2층은 7만 원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변 시세가 그 시청 앞에 있는 그 배미지구 이쪽 시세도 거의 한 5만 원 이상 가고요. 그다음에 저쪽 그 우리 소사벌 쪽에 있는데도 기본적으로 5만 원 이상이 들어가서 주변에는 너무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좀 저희가 불편을 해도 그쪽으로 입주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 상하수도 사업소나 뭐 푸른도시 사업소나 또 이제 뭐 도시 스마트 쪽도 좀 옮겨 가시는 것 같고 저기 사무실을요. 이게 이제 본청 나중에 저희들 고덕 신도시에 본청이 성사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상하수도 사업소나 뭐 이런 푸른도시 사업소 같은 경우는요. 예,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이 본청에 들어가지 않는 부서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대략 따져도 5년이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면은 6억이에요, 6억. 그렇죠? 5년 동안 예, 지불하는 게 6억이에요. 기본적인 이제 임대료만. 근데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런 관련 이런 지금 본청으로 안 들어가는 부서들이 임대료를 상당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이거를 다 합치면 어떻게 보면 건물 하나를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꼭 이 환경을 당연히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뭐 사무실은 당연히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 상하수도 사업소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걸 큰 틀에서 시에서 보면 이 세금을 갖고 혈세를 갖고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플랜을 짰을 때도 본청으로 이전에 들어가는 사업 부서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다한 지출을 해서 뭐 단건으로 뭐 이 사업소만 봐서는 뭐 그렇다 치지만은 이걸 다 합치면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제가 연금 안에는 부서까지 포함하면은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너무 과다 지출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면서 좀 플랜을 짜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청사 관련된 문제도요. 그래서 좀 얘기 좀 잠깐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저 손하명 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용역업체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지금 상하수도 사업수가 어떤 관련 부서보다도 상당히 많아요. 이 부서의 특성상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예, 공사니까. 저희가 이제 예, 시설물이 많습니다. 예, 예, 예.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거의 뭐 관을 매설해가지고 공사하는 게 다니까 거의 이게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발주한 거 뭐 수의계약 포함해서 발주한 거 880건 그리고 예산만 해도 뭐 931억 5천 뭐 161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됐어요. 네네. 설계 변경도 이제 많이 일어나겠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타당성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증감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설계 변경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 걸 갖고 하니까 그럼 만약에 저희 당초에 그 금액이 선정이 돼가지고 만약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최초 만약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상당한 금액하고 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가미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결제하면서 감계약 전체로 결제 설계 변경해서 하는 것도 한 10건 하면 한 2건 정도는 감계약하는 그 결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그거를 입찰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갖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남는 경우는 있어요. 또 그거를 잘 몰라서 남는 경우는 얘기를 안 해죠 업체들이.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뭔가 변경 사유가 생기면은 설계 변경을 또 요청을 해요 무조건. 이래서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청을 하면 또 이 담당 부서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증가되는 거는 설계 변경을 요구할 확률이 크고 감한 경우는 감한 경우는 얘기를 거의 안 할 수밖에 없죠. 본인도 얘기하면 본인들이 깎이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용역업체가 협력업체가 좀 관리하는 업체들이 다 있죠. 수도면 수도, 하수면 하수, 협력업체 등록돼 있는 데가 있죠. 예,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단종하고 종합으로 봤을 때 지명원은 단종은 없죠. 있나요? 뭐 급수 대형업체 같은 경우는 단중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예. 전문 이제 전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제 단종은 이제 지금 건설법에서는 이제 그 전문 공사업이고 네. 이제 종합 공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가 상하수도 설비공사는 다 이제 전문의로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말씀하신 그 수의계약이 이제 많은 건수는 대부분 이제 저희가 공무소를 통해서 서부, 남부, 북부에 있는 공무소 12개소를 통해서 이 수돗물에 대한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공무소를 지정해서 거기 업체만 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이 모든 신설, 원인자 부담금 공사, 신설 공사든 누수복구 공사든 이렇게 12개 업체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같은 지역에서 그 공사 수주를 하고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그 등록 업체들 그 종류별로 좀 저한테 좀 예, 예, 자료 좀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더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하수도 사업 수소관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